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가 장애인 소득공제입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장애인 소득공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애로사항,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납세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세포상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부상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상이자 또 장애인입니다. 그렇지만은 1과 2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는 것은 지병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약,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세포상 장애인에 해당되면 굉장히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하고,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그리고 나이가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포상 장애인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로 의료비가 최고 한도 700만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3%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적용됩니다. 의료비가 3천만원이라 그러면은 최고 한도 우리 7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는 올해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인사사 불이익이 우려될 것이 우려된다면 5년 안에 경쟁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로 환급이 가능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인 경우에 58세 어머니가 암치료비로 5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장애기간을 2013년 2월부터 18년 2월까지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과거 5년간은 경쟁 청구로 추가로 환급받고, 올해는 회사에서 환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58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은 원래 안 되지만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면은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제 추가공제를 200만원 받아서 합계 350만원의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연봉의 3% 초과 금액인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환급 예상액을 알아보면은 소득공제 35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한계세율이 26.4%입니다. 그래서 곱해주고, 그리고 의료비 3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율 16.5%를 곱해주면은 이것이 환급액이 되죠. 그래서 14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에 142만원을 환급받고, 과거 5년간을 단순하게 5로 곱해주면은 710만원에 대해서 총 852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봉이 한 5천만 정도라면은 한 732만원 정도가 환급되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납세연맹을 통해서 환급받은 연봉 1억인 A씨는 의료비 공제가 전혀 없더라도 기본공제 150만원하고 장애인 공제 200만원만 공제받아서 과거 5년 동안의 환급액을 470만원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이 이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하면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약,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우리가 장애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죠.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머니가 암 환자인데 각상성암이다. 과연 각상성암이 이 중증 환자에 포함돼서 세포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가 굉장히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납세연맹은 2001년부터 국세청 예규를 공부해서 국세청 예규를 보면은 암 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된다 이런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쭉 이러한 내용을 알리기 시작했고 2007년도 정도에서는 우리가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는 저희 납세연맹이 다 일일이 공문을 다 보내주십니다. 공문을 보내서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개념하고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틀립니다. 그래서 각상성암이라든지 전립선암 모든 암에 대해서 그리고 중풍, 치매, 만성 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그리고 정신병도 세포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고 공모를 변경해서 가능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줘서 납세 권리를 좀 보호하라고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병이 장애인에 해당되는가? 사실상 암의 종류에 관계없고 그리고 난치성 질환도 해당되고 기타 치매, 파킨성, 중풍, 뇌졸중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면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거고 발급해 주지 않으면은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세청 유권 해석이라면은 장애인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연맹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연말정산 코너에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장애인 공제를 클릭하시면은 이때까지 우리 한국납세연맹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 소득공제로 환급받은 실제 사례가 쭉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이런 병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이제 지혜롭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이제 의사들이 지금은 많이 잘 떼줍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무인 발명에서도 발급이 되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들을 의사들이 잘 몰라서 발급을 꺼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것은 중증 환자 가족의 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고 발급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감사의 위험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세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에 해당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 행위에 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이런 점도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장애 기간을 잘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1번 장애 예상 기간에서 연구를 체크하시면 가장 좋겠죠. 한번 발급받으면은 영원히 우리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체크하시고 최초 병의 판정 시점인 2013년 9월 15일을 기재해 주시면은 과거 5년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놓친 공제에 대해서는 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 비영구에 체크하시고 2014년도 2월 1일부터 병이 판정돼서 19년 5월 30일까지 장애 기간으로 적으시면은 14년부터 17년까지 과거 4년간은 우리가 소급해서 환급이 되고, 그리고 2018년은 올해 회사에서 받고 2019년까지 연말정산까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료 정보 제공 동의를 지금 많이 한다 그러면은 국제적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과거 5년간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료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그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그 체크 항목을 체크하시면은 과거 5년간 놓치신 뭐 어록이라든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노출공제 우리가 신청할 때 첨부하시면은 환급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자명의 그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우미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병원에 보내는 우리가 공문도 출력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이 코너는 어떤 코너냐? 그래서 부양가족의 병의 이름을 적으시고 우리가 신청을 해주시면은 납세자 연명이 우리 환급 도우미 코너로서 환급받은 우리가 실제 사례 수천 건을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완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도 이렇게 다른 우리 근로소득자들이 이렇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병원에서 환급을 해 줬습니다 라고 실제 사례를 적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병원에 우리가 가지고 가시면은 발급 받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5년간에 대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은 노칭 공제를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한국납세연맹이 2001년에 창립한 이후에 근로자에게도 우리가 놓친 소득 공제에 대해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경쟁 청구를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입법 운동을 해서 이 법이 생긴 겁니다. 최초 2년에서 지금은 5년으로 연장돼서 과거 5년간 놓친 공제에 대해서 경쟁 청구 제도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명의 이제 환급 도우미 코너를 우리가 서비스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고 환급 신청을 코너에서 해주시고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과 장애인 증명서를 납세자명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경쟁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지 세무서에 보내면은 주소지 세무서에서 최종 개인 계좌로 환급해주는 그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세법은 단순 명료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경제 현상을 쫓아가는 세법은 항상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은 세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01년 창립 후 19년간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만 정부 지원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납세자 권리를 위해서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